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게 불었다. 늦가을이 끝나가는 계절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든 날이었다. 이 나이가 되면 그런 날이 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 일도 없는데 숨이 막히는 날. 그래서 나는 기차를 탔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 그저 표를 끊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았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늘 그렇듯 무심하게 흘러갔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있었다. 잠이 쏟아졌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깊고 긴 잠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어깨를 툭 건드릴 때까지. 어르신 종착역입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리고 객차 안에는 몇 명 남지 않았다. 나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여기 어디죠? 끝입니다. 더 안 갑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끝입니다. 나는 천천히 플랫폼으로 내려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이곳은 내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 느낌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나이가 들면 어디를 가도 비슷해 보이니까.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역 안을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내 발걸음이 멈췄다. 역 입구 한쪽 벽에 오래된 게시판이 있었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은 오래된 광고나 지역 소식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빛이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 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갔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눈이 크고 또렷한 아이였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마르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 아이는 내 딸이었다. 37년 전 잃어버린 내 딸.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아이의 얼굴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떠올렸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낡은 종이 위에 시간이 멈춘 채로 나는 천천히 그 종이를 만졌다. 손끝이 떨렸다. 종이는 바스라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름.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천천히 읽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이름은 내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힘을 잃었다. 37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날 역시 이렇게 추운 날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었다. 잠깐이었다. 정말 잠깐이었다. 고개를 돌린 사이 아이의 손이 내 손에서 사라졌다. 처음에는 금방 찾을 줄 알았다.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이는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시장을 헤매고 경찰서에 가고 전단지를 붙이고 모든 걸 다 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그만 놓아줘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놓아주라는 건지. 내 딸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렇게 37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의 사진이 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종이 아래를 자세히 살폈다. 희미하게 무언가 더 적혀 있었다.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가까이 가져갔다. 보호 중. 그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보호 중.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실종 전단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아이를 발견했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역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급하게 영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중년의 직원이 앉아 있었다. 저기 이거. 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손에 쥔 종이를 그에게 보여줬다. 그는 잠시 종이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거 아직도 붙어 있네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아직도? 네. 오래된 거예요. 이 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가족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는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파일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장의 사진.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그 사진 속에는 어른이 된 한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 눈, 그 표정, 그 아이였다. 내 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37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건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피가 말해주는 것, 눈빛 하나, 인매 하나, 작은 표정 하나까지도 내 기억 속 그 아이와 완전히 이어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이 아이 아니, 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영무원은 잠시 말을 아끼는 듯 했다. 그리고 조용히 파일을 넘겼다. 그 안에는 몇 장의 기록이 더 있었다. 발견 장소, 발견 당시 상황, 그리고 보호 기록. 나는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눈물이 계속 흘러 글씨가 번져 보였다. 여기서 발견된 겁니까? 네. 정확히는 2역 근처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2역 근처. 그렇다면 나는 37년 전 이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기억이 뒤틀려 있었다. 나는 그날 시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기차역이었다. 사람이 많고
복잡했던 풍경,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던 기억, 그게 지금에서야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무릎이 풀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그 이유는요? 나는 간신히 물었다. 영무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근처 주민이었어요. 아이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작고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모습,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후에는 보호소로 보내졌고 그의 말이 천천히 이어졌다. 입양이 됐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떴다. 입양?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은 분들께 갔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분들,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 동안 내 딸은 다른 사람의 딸로 살아왔다는 뜻이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이었다. 영무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파일 속 마지막 장을 꺼냈다. 이건 최근 기록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거기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름. 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 작게 적힌 한 줄, 개명 전 이름. 나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이름은 내가 불러왔던 그 이름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쥐었다. 살아있군요. 나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가야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영무원이 나를 불렀다. 어르신. 나는 뒤돌아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마음 준비는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나는 멈춰섰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본인의 과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양된 경우, 모르고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럴 수도 있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컸다. 그렇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 갑자기 나타난 낯선 노인, 엄마다. 그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다. 나는 까지 않을 수 없었다. 37년을 기다렸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영무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역을 나섰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손에 쥔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었다. 두려움과 기대와 후회와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내 딸.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부르는 이름이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다.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주소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몸이 느끼지 못할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 수없이 상상해왔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그 어떤 상상도 의미가 없어졌다. 나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조용한 동네였다. 낙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새롭지도 않은 평범한 주택가, 불이 켜진 집들이 하나둘 보였다. 그 불빛들이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종이를 다시 꺼내 주소를 확인했다. 여기였다. 내 발걸음이 그 집 앞에서 멈췄다. 평범한 대문, 초인종 옆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낯선 이름. 하지만 그 안에 내 딸이 있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다. 이 문을 누르면 모든 것이 바뀐다. 37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마주하게 된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짧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나는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고 조금 더 현실적인 표정이었지만 그 눈은 틀림없었다. 그 아이였다. 내 딸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구세요? 짧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그 한마디에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이 사람에게 나는 그저 낯선 노인일 뿐이었다. 나는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을 꺼냈다. 저는 그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수십 년을 기다린 말인데 막상 하려니 단어 하나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연한 일이었다. 밤늦게 찾아온 낯선 노인. 나는 급하게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혹시?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몇 초가 흘렀다. 그 짧은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이걸 어디서? 나는 바로 대답했다. 역에서 그 역에서 봤습니다.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거 어릴 때 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거의 매달리듯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확히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본 느낌. 그 말은 희망이면서도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 발짝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혹시 이름? 내 입술이 떨렸다. 어릴 때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혼란이 있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제는 말해야 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내 딸입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도, 소리도, 시간도 모두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 당연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당신은 37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입니다. 나는 겨우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그녀에게는 이미 삶이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완전히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표정. 그때였다. 집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누구야? 나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만남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걸. 37년의 시간은 그저 감동으로만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었다. 문 안쪽에서 나온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늦은 밤 아내와 문 앞에서 서 있는 낯선 노인. 그것도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말했다. 이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상한 얘기. 그래.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이야기였다. 남자는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어떤 이야기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제가 이분 딸이라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입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숨을 짜내는 것 같았다. 37년 전에 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다. 이 사진 제 딸입니다. 남자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바라봤다.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이건 오래된 실종 전당 같은데.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이걸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눈은 계속해서 나와 남자를 오가고 있었다.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믿기 어려운 거 압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래도 나는 말이 끊겼다. 그때였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증거 있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한 이성적인 눈빛이었다.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증거, 그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평생을 확신하며 살아왔다. 내 딸이라고. 하지만 그 확신을 증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다. 현실이 그 감정을 눌러버린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뒤돌아섰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머무를 수는 없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는 그 집을 떠났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아주 멀게 느껴졌다. 나는 골목을 걸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만남이 이렇게 끝나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무언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그 종이는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구겨진 채로 나는 그걸 가만히 펴봤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혀 있던 글씨를 떠올렸다. 보호 중. 그 한 줄. 그 말은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지켜줬다는 뜻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게인지. 그때였다. 뒤에서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춰섰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봤다. 그녀가 집 밖으로 나와 있었다. 숨을 조금 헐떡이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 눈빛은 아까와 달랐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제가 어릴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왼쪽 팔에 작은 점 있었나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다.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그 아이의 작은 팔,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조그만 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저도 있어요. 그 순간 37년의 시간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이 끝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저도 있어요. 그 한마디는 수십 년의 거리를 단숨에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작은 단서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증거보다도 깊고 강하게 내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한 거리감이었다. 가깝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그녀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확인해 볼게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왼쪽 소매를 걷었다. 그리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팔을 내밀었다. 나는 그 장면을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고 바라봤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작고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점 하나.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힘을 잃었다. 맞다. 나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다. 거기 있었어. 눈물이 쏟아졌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집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괜찮아?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잠깐만.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인지 그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들어오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잠깐만 얘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넘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 와보는 집인데도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울리는 느낌. 거실은 따뜻했다. 밝은 조명 아래 평범한 생활의 흔적들이 보였다. 소파, 작은 테이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나는 그 사진들을 무심코 바라봤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봤던 남자. 둘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시선을 걷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앉으시죠. 그의 태도는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그녀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 침묵을 그녀가 먼저 깼다. 정말 그날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합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분했다. 그날 당신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사람이 많았고 잠깐 손을 놓쳤습니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거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꿈꾼 적 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어릴 때 자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군가를 찾는 꿈. 내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항상 누군가를 부르는데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확신이면서도 간절함이었다. 그때였다.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검사해 봅시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DNA 검사요. 그 말은 이 모든 상황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녀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말은 결정이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이 긴 시간 끝에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추억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현재의 일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함께 병원으로 갔다. 그 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창밖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각자의 생각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앞에 앉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머리를 묶은 모습, 가끔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작은 손짓 하나까지도 어디선가 익숙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을 확신으로 바꾸기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문을 열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몇 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결과를 알게 되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좋든 나쁘든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병원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빴다. 사람들이 오가고 번호표가 울리고 의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그 속에서 우리 셋은 이상하게도 다른 시간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접수를 하고 검사실로 안내를 받았다. 간단한 체열이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금방 끝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금방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 피가 뽑혔다. 그녀의 피와 내 피가 같은 곳에 담겼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피는 이렇게 쉽게 섞일 수 있는데 인생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검사는 금세 끝났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다. 며칠, 그 시간은 기다림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고통이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쉽게 부르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고 딸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낯선 사람들처럼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남자는 그 사이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걱정, 불안, 그리고 지키려는 마음.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 사실이 내게는 또 다른 현실이었다. 나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곳을 떠나면 다시 멀어질 것 같아서였다. 밤이 되었다. 나는 작은 방 하나를 빌려 그 안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 그녀가 살아온 시간, 그 2시간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살짝 두드려졌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도 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잠 안 오세요? 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네. 그녀도 조금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잠이 안 와요. 그 말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제가 어릴 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떨렸다. 노래 불러줬나요? 나는 숨을 멈췄다.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작은 방, 어두운 밤, 그리고 내 품 안에서 잠들지 못하던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늘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불러줬습니다. 그녀의 눈이 조금 커졌다. 어떤 노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그녀의 표정이 멈췄다.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저 이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나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무언가가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다. 피보다 먼저 기억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지만 우리 셋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시간이었다. 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수십 년 전 그날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가 앉아 있었다. 손을 꼭 쥔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습만으로도 그녀 역시 밤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후 남자도 나왔다. 그는 우리를 한 번씩 바라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인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도 차 문을 열지 못한 채 잠시 멈춰 있었다. 남자가 먼저 말했다. 가져.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를 움직이게 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받았다. 복도는 길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아니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도 아무 말이 없었다. 손을 꼭 쥔 채 앞만 보고 걸었다. 우리는 문 앞에 섰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작은 상담실이었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결과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남자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의사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처럼 들렸다. 두 분은 그의 말이 시작됐다. 나는 눈을 감았다. 듣고 싶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은 순간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시간이 멈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다. 의사의 입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들렸다. 친자 관계 맞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못했다. 가슴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엄마. 그 한마디.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다리가 풀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다. 37년. 그 긴 시간이 그 한마디로 모두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섰다. 나는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잡은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37년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남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 공간에는 우리 셋만 남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제야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햇빛은 평소처럼 건물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셋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저 평범한 하늘이었다. 그런데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세상 속에서 나는 37년 만에 딸을 다시 찾았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조금 어색하지만 분명히 그 단어를 선택한 얼굴. 엄마, 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래,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눈물이 또 고였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집에 가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단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나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는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배려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았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릴 때죠.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무서운 꿈 꾸면 누가 안아줬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인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안아줬다. 그녀의 눈이 살짝 젖었다. 저 그 느낌 기억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게 항상 진짜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기억이 그녀에게도 남아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공간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같은 집인데도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있어도 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같이 식사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부엌에서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익숙한 듯 낯선 모습, 그 손놀림이 어디선가 내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다. 그때 남자가 내 옆으로 왔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쉽지 않겠지만 나는 그를 바라봤다.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경계가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아직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벽은 낮아지고 있었다. 식탁에 음식이 놓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어색한 자리.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 그녀가 말했다. 많이 부족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다. 첫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나는 멈췄다. 그 맛. 너무 익숙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거, 그녀도 나를 바라봤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릴 때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나는 웃었다. 눈물이 맺힌 채로. 내가 하던 방식이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완전히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었다. 37년의 공백은 하루 만에 채워질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백 위에 첫 번째 다리가 놓였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이 집 안에서, 내 딸이 있는 곳에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며칠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묘한 간격이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침 식탁? 나는 물을 따르다가 손을 잠시 멈췄다. 그녀가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말을 할 듯 말 듯 계속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나를 부르는 말이었다. 저 할 말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 키워주신 분들.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짐작하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세요. 나는 숨을 고르게 쉬었다. 말해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전달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가족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전하는 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한다.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감정이 너무 잘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 지금 가진 것을 흔들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연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를 찾았는데 그녀의 말이 잠시 끊겼다.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 한다는 게.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가슴 깊이 박혔다. 이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그동안 그 생각을 일부러 피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다. 같이 가요. 우리는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혼자 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그 말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길을 나섰다. 차 안의 공기는
예전과는 또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 더 컸다. 그녀가 자란 집,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차가 멈췄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갈한 집이었다. 마당이 있고 정리된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정성껏 가꾼 흔적이 보였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집에서 내 딸이 자라왔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리고 다시 들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딩동 벨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자가 문 앞에 섰다.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졌다. 왔어? 그 한마디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집의 딸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녀를 키운 어머니였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말은 나를 부를 때와는 조금 달랐다. 훨씬 익숙하고 깊이 스며든 말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할 말 있어. 그 여자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뒤에 서 있는 나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입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제 친엄마래.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이 서서히 흔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놀람,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한 마음.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두 개의 인생이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내 딸, 그녀의 선택과 감정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했지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문 앞에 선 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를 키운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놀람, 혼란, 그리고 깊은 경계.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아까 밖에서 본 것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시선이 닿고 말았다. 어린 시절의 그녀, 학교에 입학하던 날, 졸업식,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 모든 순간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가슴이 저릿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그녀의 어머니가 깼다. 설명해 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37년 전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가 옆에서 입을 열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검사했어.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친자 맞대. 그녀의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그 떨림을 억눌렀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뜻.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든 것이 나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모르겠어. 그 말은 솔직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도 엄마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분도 엄마야.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어머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두 명의 엄마, 그 사이에 선 딸, 그녀의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나는 뭐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이 박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아니라 그녀는 급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는 그냥 엄마야. 그녀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 한마디가 모든 감정을 드러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건 내가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그들의 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였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건 두 분의 문제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질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곳에 더 있는 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었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나는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도망가듯 가시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도 더 못 견딜 것 같네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다. 나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도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 아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잘 키우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책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다. 못 키웠습니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잃어버렸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말을 마친 후 거실 안에는 조용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이 작게 들렸다. 그녀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는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거실 안에는 오래된 시간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침묵은 불편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딸은 그 사이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 질문은 딸을 향한 것이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에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하고 그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딸은 고개를 숙였다. 무서웠어. 그 한마디, 그녀의 어머니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잃을까봐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를. 그녀의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바보야. 그 말은 나무라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깊은 애정이 담긴 말이었다. 내가 그걸로 널 버릴 것 같아? 딸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더 크게 흔들렸다. 아니야. 그럼 왜?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도 눈물이 고였다. 그때였다. 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두 분 다 엄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딸을 바라봤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한 분은 나를 낳아준 엄마고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한 분은 나를 키워준 엄마야. 그녀의 시선이 다시 어머니에게 향했다. 그녀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딸이 말을 이었다.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 그 말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은 계속해서 말했다. 둘 다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 거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 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말이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기적인 거야. 딸의 눈이 흔들렸다. 알아.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엄마는 더 이기적이야. 딸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널 놓을 생각 없어. 그 순간 딸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안았다. 넌 내 딸이야. 그 말은 수십 년을 함께한 시간의 무게였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딸이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었다. 받아들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엄마가 하는 일이다. 딸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작게 웃었다. 이렇게라도 만난 게 어디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때 딸이 갑자기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나는 놀라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내 어깨 위에서 들렸다. 멀리 가지 마.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따뜻함이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 더 아프게 느껴졌다. 조금만 같이 있어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올려 그녀를 안았다. 그래.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시간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급하게 바꾸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다시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가끔 전화가 왔다. 엄마 뭐해? 그 한마디, 그 짧은 말이 하루를 바꾸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있다. 그녀는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끊었다. 그런 날들이 쌓여갔다. 어느 날은 집으로 찾아왔다. 작은 과일을 들고 이거 좋아하잖아. 나는 웃으며 받았다. 그 모습이 어릴 적 기억과 겹쳐졌다. 손이 작았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챙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란 것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녀의 어머니와도 가끔 마주쳤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그 거리를 줄여주었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밥 먹고 가세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날 식탁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세 사람이 앉아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리를 나누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고 말이 끊기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서로 다른 시간들이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다. 내 딸이다. 그 말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가 내 앞에 있다는 것, 가끔 나를 찾아오고, 가끔 내 이름을 부르고,
가끔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다시 그 기차를 탔다.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됐던 날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도 비슷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3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돌아서 다시 만난 것이라는 걸. 기차가 천천히 멈췄다. 나는 눈을 떴다. 종착역이었다. 처음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길을 잃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플랫폼으로 내려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말이었다. 나를 기다리는 곳,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시 만난 내 딸이 있는 곳. 나는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